냉동 찹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해드리면서 좋은 매물이 있어서 그리고 운수회사라던가 물류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변경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물차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보완된 물류센터 여가지고 이 매물을 분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물을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 매물이 올라온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톤 냉탑이고 2010년식 실제로 한 45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이었고요. 품목은 피자 재료, 그리고 출근지는 시흥, 경기도 시흥시 월곶 쪽에 위치한 물류센터고, 수원, 화성, 평택 이쪽 코스를 드는 거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휴무는 일요일 명절, 월급 265만원 완제, 제공사항, 경비 제공, 유보, 이게 유보는 유가보조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상여금, 지입료 20만원, 보험료 가능, 할부금 가능, 차량 인수금 1,800만원, 연령 무관에서 50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랜차이즈 유제품 및 피자 재료 배송, 아침 8시 출근해서 10시경에 그 물건을 다 싣고 10시경에 출차를 하고요. 1일 1회전이고 13곳에서 14곳 정도 납품을 하고, 월수금은 평택 쪽 코스를 돌고, 화목토는 수원 화성 코스를 돌고요. 월 265만원 완제, 유가보조 15에서 18, 280만원 완제급 플러스 상여금, 상여금은 연 200만원, 50만원씩 4회, 4회는 추석, 설날, 연말, 휴가 304일, 그 각 50만원씩 지급, 매월 11일 결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매물이었고요. 한 26세 청년이 문의를 주셨어요. 안산에 사시는 분이셨고, 부모님이 장어를 파신다고 하셔가지고, 장어를 드시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심심하기도 하고 한번 찾아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장어 집에 오후 4시경 도착해서 5시 30분 좀 넘어가니까 손님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맛집이었어요. 장어를 제가 원래 잘 못 먹는데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부모님이 10년째 운영 중인 곳이었고, 이 친구가 물려받으려고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도 이 친구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궁금했습니다. 왜 이 매장을 있는데 화물차로 창업을 꿈꾸시냐? 네, 이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다고 합니다. 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아버지랑 마음이 맞지 않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평일에 쉬어야 되는 매장의 특성이 있다 보니 젊은 나이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한데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기도 해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변경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고요. 그런 몸 상태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야구 선수였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현재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는 무리는 없고, 너무 많은 노동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약간의 이렇게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친구는 야간은 싫고 주간으로 일을 잡고 싶었고, 다른 사람한테 지시받고 하는 것이 너무 맞지 않아서 회사 생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 창업을 원하셨습니다. 주말에 하루쯤은 친구를 만나고도 싶고, 그리고 힐링을 통해 다시 일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고, 남들과 같이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일이,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친구 안산 사니까 시흥이나 이쪽에 피자 재료 하는 것들이 꽤 올라오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한번 이거를 찾아보게 됐고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무 시간도 딱이고 일단 이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였고, 이게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젊은 나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웬만한 정신력이나 의지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쉽지만은 않아요. 안산 사는 이 친구는 수원에 여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어 수원 쪽으로 끝날 때는 여자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하고 있었고요. 수원 쪽 코스도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수원 쪽에는 택배 및 쇼핑몰 일들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간간히 올라오고 고정일로 올라옵니다. 이 일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 같은 경우에 한 2-3시간, 길어야 2-3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150무제, 뭐 많게는 200무제까지 나오긴 하는데요. 뭐 이런 거 했는데 택배 같은 건 주 5일에다 빨간 날도 다 쉬고 해가지고 이런 거랑 하나 엮으면은 한 400에서 450 정도 선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일을 하는 일을 추진을 하시면서 추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매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월수금은 3시경에 일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평택 쪽에서 끝나고 집은 안산이지만 수원 여자친구 집에서 자면 되니까 기름값이 그만큼 남겨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전차주도 그렇듯이 추가로 써서 내더라도 무난히 업체에서 무리 없이 기름값 추가로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완제의 개념을 보아 완전한 완제라는 건데요. 완전 완제란 집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센터에서 거래처 도는 거리, 그리고 마지막 거래처에서 집까지의 거리, 이게 다 나오는 게 완전한 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집에서 집까지의 거리에 대한 금액은 주지 않아요. 네. 이런 게 요새 이제 다들 이제 투잡을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다른 뭐 이제 물류센터에서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것까지는 줄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여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다 주는 완제였습니다. 더 좋은 거는 그 키로수를 쓰는 대로 크게 절차 없이 나온다고 하여 3-40kg 더 써서 내도 그만큼 더 나오는 곳이었고, 또한 화목 토는 수원 화성 코스로 모두 붙어 있고 착지수도 한 6군데인가 8군데 정도 되고, 근무 시간이 전 차주분께서 12시 반에서 1시경 정도, 뭐 늦으면 진짜 늦이고 차 막히고 이런 특별한 날 이상 1시 반 정도 안에 무난히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토요일에 일찍 마치고 여자친구랑 1박 2일 여행이라던가 이런 거 갔다 올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한 매장이 모두 1층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 앞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있었고 그 앞에 일단은 동선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덜 가고 덜 가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품이 유제품이란 거는 우유 제품입니다. 냉동 그리고 냉동 도우, 이 반죽된 피자 도우가 반죽이 되어서 이게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좀 큰 박스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스에도 한 박스에 담을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거든요. 20kg인가 24kg인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많이 무겁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20kg에서 한 24kg 정도 되는데 이걸 한 2-3개 정도 들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조금 있겠죠. 그리하여서 동선이 가까운 곳은 상관없으나 동선이 먼 곳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뭐 빨리 끝내야겠다, 뭐 누구는 몇 시에 끝나는,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구루마를 하나를 구입을 추천을 드렸고, 구루마를 쓰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훨씬 낫고 오히려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단축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점은 명절 휴가 3박 4일 보너스 50만원. 이것을 딱 보고 저는 이거는 중소기업이구나. 여기서 대기업은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화물차의 가장 큰 단점,
그리고 화물차의 가장 큰 단점, 경조사를 못 챙긴다. 이것을 보완하는 업체들이 극히 드물고 이런 것까지 챙겨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3박 4일 휴가라니, 제가 근무 시간만 이거만 딱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겹치지만 않는다면은 한번 해보고 싶을 만큼 좀 많이 부럽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보완한 것을 보니 업체가 일단은 작지는 않겠구나, 어느 정도 오래되었고 중견기업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사들의 고충을 많이 생각하는 업체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화물차의 가장 큰 단점, 내가 피치 못해서 쉬게 될 수밖에 없을 때 13곳 14곳을 난 한 차에 싣고 정확한 시간에 납품이 가능하지만, 처음 하시는 용차분들은 제품도 모르고 코스도 모르기 때문에 5곳을 나눠서 2세대 정도 부릅니다. 총 이렇게 착지수가 5곳 정도 되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가량 한 차당 투여합니다. 그러면 2대를 부른다고, 내가 만약 피치모텔 사장이 해서 쉬게 돼서 2대를 부르면 최대 35에서 최소 35에서 40은 나오겠죠. 차주는 아플 수도 없다는 거죠. 아파서도 안 된다는 거고, 10일만 아프면 400만 원이에요. 후달덜덜 하죠. 정말 큰 단점이에요, 화물차에 경주사를 못 챙긴다는 거.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는 게 사실상 실상이에요.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리가 한번 이제 뼈에 금이 간 적이 있는데, 차에서 내려오다가 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뼈가 막 탱탱 부어가지고, 그때 제가 용차를 쓰려고 했었는데, 저는 한 편의점에서 한 30군데 정도 배송을 할 때였는데, 차를 5대인가를 부르는데 한 차당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좀 줄여달라 해가지고 4대를 불렀는데 15만원씩 4대 해가지고 60만원인가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리에 랩을 감고 나가서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화물차에 이게 단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되어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정말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곳은 어떻게 보완이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13곳이라고 하면은 5, 6곳은 현장에서 직원이 현재 회사 차량을 끌고 나가가지고 배송을 하고, 여기에는 팀이 짜져 있어요. 이 회사에는 기사들끼리 3인 1조로 팀을 이뤄서 한 명이 무슨 큰 일로 못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2명이 2-3곳씩 나눠가지고 배송을 대신 해주는 시스템으로 용차 비용이 전혀 없다는 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다 보니 기사들 분들이 서로 돕고 이해가면서 일하고 있는 회사 분위기, 정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아하셨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많이 받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셨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루에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상차하는 시간이죠. 하루 1시간, 끼케야 2시간 정도지만,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정말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나도 모르게 예민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것 또한 너무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었고,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이런 거에 참 괜찮네요 하고, 진짜 못 보던 운수회사다, 막 이렇게 물류센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한 현재 운수회사가 13년째 이 한 업체랑 거래를 하고 있었고, 직영 넘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13년 거래 중이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수회사를 계속 바꾸는 이제 업체들도 있거든요. 입찰 형식으로 해서 더 낮게 내는 운수회사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13년째 거래 중이라고 하니까 이 회사도 어느 정도 튼튼한 거고, 안정적으로 이제 기사들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네, 13년째 거래 중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피자 업체가 오픈을 하신 지 딱 1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06년째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의 거래처가 한 800개 매장에서 한 12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좀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하기 좋으신 곳인 것 같아요. 또한 직영 넘버이다 보니 임대 넘버에서 나갈 20만 원을 또 절약하게 된다는 점, 투잡 또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벽한 완제를 주다 보니까 얘네가 투잡을 인정은 하진 않아요, 외부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크게 터치는 못하니까 뭐 투잡을 못하게 막는 것 중에서는 GPS를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기름값만 뭐 크게 특별하게 너무 많이 써서 내지 않는 이상 뭐 투잡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야간일과 그럼 엮게 되면은 500 정도는 무난히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3개월에 한 번씩 여기서 또 회식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대표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기사들의 고충과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적지 않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사들의 의견으로 2019년 현재 2월부터 급여가 26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가 280만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아우, 박수 칠 일이죠. 중견기업의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의 경우 기사들의 의견이나 고충들의 호소에도 거기 그 물류센터의 직원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들은 채 만취합니다.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의견들 중에 다시 회의를 통해 또 위에 보고가 들어가고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그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바뀐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중견기업은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대표로 만나기도 쉽고 하니까 변경도 쉬운 게 당연합니다. 대표가 원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즉시 뭐 누구한테 허락이나 보고를 받을 필요 없지. 그 자리에서 뭐 내년부터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시스템 짜와라, 그러면 끝이죠. 중견기업의 장점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코스 변경이나 물량 조절 등등 모두 대기업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개선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장점, 물건을 배송하다 보면 물건을 잘못 돌리거나 빼고 돌리는 경우 대리점에서 클레임을 겁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기사한테 책임을 돌려요. 기사가 상차를 할 때 물건을 확인하지 못했고 일단 출차한 후에는 차주의 책임인 것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점주가 또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어요. 점주가 물건을 받아놓고 내가 갖다 놨는데 그거를 뭐 헷갈린다던가 찾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차주가 악한 마음을 먹고 가져왔다든지 센터에서 빠진 것인지 점주가 장난을 친 것인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지만 100% 기사 책임이죠. 그래서 A라는 업체를 예를 한번 들면은 급여가 380만원 완제인데 2.5톤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0 기사들이 대부분 350 완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30만원 정도는 이거는 그냥 퀵비로 나가는 돈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물건을 잘못 돌리거나 뭐 혹시 점주가 장난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조금 이제 좀 못된 점주들은 좀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기사한테 돌립니다. 5대5 하면은 5대5나 뭐 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곳은 100% 회사가 집니다. 바로 퀵으로 바로 보내주고요. 이런 부분이 참 괜찮죠?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조금 많이 필요한데 되지 않는다는 거에 조금 솔직히 뭐 정확한 답을 내리고 싶지 않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코스, 금액, 근무 시간, 복지, 뭐 이런 부분이, 훌륭해 보여요. 발품 한번 팔아보시죠 하고 그냥 한번 이분한테 한번 던져드렸고, 이분이 발품을 팔으셨고, 인터넷상으로 전화를 하니 알선업체인 것이 판단이 되었고, 알선업체가 차주 연락처를 주셔서 차주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주를 만나면은 알선업자를 빼고 직거래를 하자. 굳이 이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공인중개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직계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주분들이 광고를 어디다 올리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알선업체 그냥 전화해서 자기네들 일머리 얘기해주고 알아서 광고를 해줘라. 그러면은 그 광고 비용으로 뭐 얼마를 이렇게 뭐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 하는데,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붙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알선업자를 빼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알선업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400만 원이었어요. 1800에서 400이 그냥 훅 깎여버렸죠. 알선이 빠지는 게 정말 참 좋아요. 그러면은 이 400이 빠진 걸 딱 보면은 이 차주가 정확히 얼마를 붙였는지, 차량 가격 2010년식 한 400 정도, 남바 지금 현 시세로 400에서 450, 그러면은 한 850에서 한 뭐 이것저것 한 900 정도 되고, 거기서 일자리 가격이 한 5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법인 남바여서 딴 데보단 조금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700 정도 손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요새 법인 남바는 자기네가 관리를 해준다고 좀 더 임대 남바보다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임대 남바보다 직영 남바 달면은 임대 비용이 또 저렴하게 되니까 뭐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0 정도 해요. 그러면 1100이죠. 만약에 차값이 400이고 남바값이 1100이고, 그러면은 이 일자리 가격이, 일자리 프리미엄이 300이 붙은 겁니다. 이 차주가 원하는 이 일자리에 대한 권리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400 일단 깎였고,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기는 임대 남바로 달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임대 남바를 달고 치고 들어가서 물류센터랑 뭐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직영 넘버만 달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서 깎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보고 싶으면 보시고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셔라. 이분이 차량을 한번 선탑을 해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하루 딱 보시고 차량의 구입을 딱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운수사에 통보를 했는지만 물어보고, 통보를 안 했다고 하면 통보를 하라고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운수사에서 이전 서류 대행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200만 원은 대부분 어떻게 생겨나냐, 대표이사 밑에서 서류를 책임지는 뭐 이런 계약이나 이런 거를 책임지는 과장이나 차장, 이 중간에 대표 모르게 띄어먹는 금액이에요. 대표는 몰라요. 이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첫째, 대표한테 통보해버린다. 아니면은 대표 연락처를 알려줘라. 내가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이게 200이 맞는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길게 보았을 때 굳이 운수회사 담당자랑 내 거래처니까 거래처 담당자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로 좋을 건 없겠죠. 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어요. 2.5톤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정도 대인데 1톤이다 보니 일단 한 1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낮추고, 차주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을 원하시니까, 차주도 이거를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여기 쪽에서 3년 동안 이 일 하나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팔고 이런 걸 많이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모르셨고, 그래서 차주랑 그러면 차주 실수도 있으니까 차주도 상의를 해서 5대5로 나눠서 한 50만 원 정도는 내 가지고 들어가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그 차주께서 오케이를 하셨고, 그 운수회사에서 100만 원을 깎아줘서 너무 순조롭게, 이분의 운이었던 것 같아요. 순조롭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차량의 문제점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카센터를 가자고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나도 고맙게도 이미 차주께서 현대 정비센터에 가셔서 100만 원을 들여 운행에 필요한 모든 수리를 마치신 상태였고, 수리한 내역 또한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견적서를 갖고 오셨죠. 마지막으로 인수인계 부분인데요. 차주와 상의한 후에 이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파는 입장에선 90% 이상 차를 사시는 분께서 금액을 책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만약에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인수인계를 일주일 봤는데 이 금액은 누구 근무 시간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차주는 그냥 자기가 돈을 받아버려요. 뭐 솔직히 말해서 눈먼 돈이죠. 당연히 판매하는 차주 입장에서도 그게 좋겠죠. 구입자가 알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3, 40만 원 정도가 그냥 들어오니까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 그 판매하시는 분이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미리 넘겨주겠다고 이미 그것까지도 깔끔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분도 전 차주한테 이 물건을 살 때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창업을 시작을 하셨고, 차를 넘겨받고 위스탁 계약서를 운수회사에 가서 쓰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같이 은행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마지막 그 한 번의 돈을 입금을 해드리면서 이 창업을 끝내셨고요. 이분이 이 창업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어요. 파시는 분도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이번에는 창업자의 행운이 깃든 성공 창업이라고 감히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4일부터 인수인계를 일주일간 받으셨고, 몰랐는데 화목토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상차를 직원이 도와준대요. 다 직원이 와서 다 분류해가지고 다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장점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나네요. 처음이고 하니까 뭐 도와주는 부모도 있는데, 화목토는 무조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거리도 좀 멀고, 시흥에서 평택이니까 꽤 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상차를 많이 해주니까 이게 몸에 무리도 훨씬 덜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시스템 부럽습니다. 완벽하다고 감히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쪽 그 피자 쪽 대표님, 이 물류센터 이렇게 기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몸 쓰는 일이라 몸에 알도 100이고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뭐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좀 무난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전화를 자주 오셔서 기름값을 어떻게 하면 떼먹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구루마를 그 어떤 형식으로 사야 되는지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차 수리나 이번에 엊그저께 차를 사시고 3일 만에 좀 사고가 좀 나셨어요. 그 어디 탑 높이를 생각을 못해서, 이런 경우가 좀 처음 하실 때는 많이 일어나는데, 냉동기가 조금 부서져서 냉동기를 새로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체를 제가 아는 게 뭐 야매긴 한데요, 이분이 한 30년 정도 하신 그 출장 냉동 수리 업체가 하나 있어서 그분을 좀 연결시켜 드렸고, 다행히도 뭐 여러 군데 견적을 알아보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곳이 가격이 좀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더 저렴을 해서, 이분은 또 이렇게 그쪽으로 수리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항상 고맙다고 연락을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1톤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큰 차로 갈아타실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참 너무 고마워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배우는 창업이었던 것 같고, 이분한테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계속해서 빌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